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복지 경영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휴먼 서비스에 대한 부분과 이 서비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좀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방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라는 단어 앞에 우리 꼭 붙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바로 휴먼이라는. 자, 사회복지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사회복지는 바로 이 휴먼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먼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인 부분과 효율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그 서비스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또 그 부분 안에서 무언가를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새로운 또 플래닝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휴먼 서비스에 있어서의 특히 복지와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복지 경영에 있어서 휴먼 서비스를 위한 큰 하나의 틀 하나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틀이라고 한다면 휴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휴먼 서비스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클라이언트 하면 클라이언트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마치 병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우리가 나름대로 진료를 하러 체크하고 접수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진료를 시작할 때 그 부분을 우리는 나름대로 스터디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스터디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또 혈압을 재고 나름대로 뭐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나름대로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체크를 한 다음에 조금 더 그러한 그 사람의 나이에 맞는 또 그 사람의 어떤 체중에 어떤 과한 것이 아닌지 또 문제된 것은 없는지 나름대로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한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스터디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D라고 하는 디아그노시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진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셜 웰페어에 함께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은 항상 그 대상이 로우 메터리얼이 인간이다.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을 그냥 우리가 뭐 해부하고 연구하고 치료하고 뭐 이런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인간 하면 항상 클라이언트를 생각하되 클라이언트의 뭐를 찾아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N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죠. N. 니드. 니드가 무엇인가?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니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니드가 무엇일까? 또 내가 원하는 니드와 내가 원하는 want,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다 보면 내가 어떠한 A라는 부분이 부족할 수 있고 B라는 부분이 부족할 수 있고 C라는 부분이 결핍돼 있겠구나라고 이제 스스로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스스로 진단하지 못할 때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또 인터뷰를 통해서라든지 좀 심층적인 심리 검사나 또 심층적인 그러한 상담의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단을 받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디아그노시스라고 하는 부분이죠. 디아그노시스는 디아그노시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 이 클라이언트를 스터디하고 왜 디아그노시스를 넘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T라고 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이 T가 뭘까요? 트리트먼트. 치료죠, 치료.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진료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부분이 결핍돼 있거나 아프거나 손상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고치고 또 아픈 부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한번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 병원의 진료를 받듯이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들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이 치료라는 용어는 의학적인 용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의료적인 접근이나 또 의학적인 접근으로 그들을 케어하거나 그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이 트리트먼트에 필요한 그러한 소셜 웰페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를 치료하기 위한 것은 프로그램이다.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그냥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요? 이 프로그램을 잘 필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플래닝한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로 프로그램 플래닝 또 P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프로그램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클라이언트에게 맞는 어떤 것들을 맞춤형으로 나름대로 어떤 A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면 A에 맞도록 A-A2, A3, A5 넘어가도록 계속 A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그에게 접근하고 근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또 다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볼 때 어때요? 굉장히 많은 무엇이 들까요? 자원이 드는 거예요. 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트리트먼트와 프로그램 할 때 꼭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리소스라고 하는 자원들 어디서 갖고 올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원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자원을 가지고 오고 자원을 전달하고 자원을 쓰는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바로 소셜 웰페어의 매니지먼트의 경영에 속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영에 속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떠한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될 것이냐가 이제 이러한 경영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 키워드고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리소스가 무한적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리소스를 가지고 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합리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잘 관리하고 그들에게 접근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잘 디자인하고 그렇죠? 이 부분들을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잘 플래닝하고 그다음에 플래닝한 거 디자인한 부분들을 그냥 디자인하고 그냥 멈추면 안 되겠죠. 디자인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P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practice라고 하는 현장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접근하고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practice에 중요한 하나의 스킬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보다 스페셜리스트한 부분과 좀 프로다운 부분이 나와야 되느냐, 또 그리고 좀 스페셜리스트해지지 않냐. 이 두 영역이 바로 소셜 웰페어의 큰 주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러한 컴퓨터라든지 엔지니어를 가지고 엔지니어처럼 뭔가 기술을 나름대로 전달하고 기술을 진행하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휴먼과 휴먼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그 가운데 나오는 하나의 인터뷰 속에서의 진행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바로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과정으로 해서 항상 할 것이 뭘까요?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평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 평가라고 하는 틀 속에서 나름대로의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의 과정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셜 웰페어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키포인트는 로우 매터리얼인 휴먼이다. 그리고 인간을 돕는 것은 바로 서비스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하면은 우리가 무언가의 대상이 클라이언트인데 클라이언트를 요즘은 이제 클라이언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컨서머라고 하는 고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고객.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고객으로 바뀌는 거죠. 고객으로. 고객을 바꿔서 접근할 때에 우리가 크게 그들에게 주는 서비스의 큰 틀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렇죠? 또는 시설을 중심으로.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에게 서비스를 주는 거와 시설이나 기계나 어떤 나름대로의 또 다른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그에게 서비스를 주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 고객의 항상 중요한 것은 고객이 원하는 게 뭘까? 그들이 원하는 니드가 정확하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원하는 걸 알아내는 것이 조금 전에 공부했던 우리가 이런 디아그노시스 이런 진단을 통해서 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디자인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또 어떤 때는 사람보다는 또 다른 어떤 시설이나 설비,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적인 그런 이러한 시츄에이션을 바꿔주거나 엔바이러먼트를 바꿔가지고 이러한 인간과 인간이 또 나름대로 그 인터뷰를 통해서라든지 카운슬링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또 케어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공간 안에 엔바이러먼트를 바꾸어줘서 또 그 안에 시츄에이션을 바꿔줘서 뭔가 좀 자연 친화적인 하나의 그 프로세스를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좀 안락하고 편안한 그러한 시설적인 공간을 한다든지 좀 더 편안한 주택을 제공한 걸 하든지 그에게 필요한 어떤 자동차를 제공하든지 그에게 필요한 어떤 컴퓨터를 제공해 주든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서비스의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나름대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함께 그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 다시 말하면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한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서비스를 주고 어떻게 연기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어떤 그 칼 마르크스의 이론이 있겠고 또 나름대로의 그 기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본 서비스, 또 경제학에서 본 서비스, 또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는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요. 또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는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의료적인 입장에서 보는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요. 또 연예가 또 어떤 그 나름대로 오락적인 의미의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것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내오는 동안에 서비스는 뭔가 기계를 생산해내고 물품을 생산해내고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생산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비생산적인 서비스가 그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논했던 많은 이러한 그 무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꼭 그런 것만이 아니다라고 제안했던 것이 바로 스미스가 자본이라는 것과 교환된 노동 이런 것들이 꼭 노동만을 생산적이다라고 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서비스라는 것을 후에 좀 연구를 하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서비스는 단지 그냥 교환을 하거나 어떤 가치를 획득하는 이러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는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이런 비생산적인 서비스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진행한 것이 스미스가 제시한 아주 좋은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클라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클라크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큰 영역을 나누면서 서비스 산업을 나름대로 도매업이라든지 소매업이라든지 운수업이라든지 통신업,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떤 공무, 그다음에 가사노동 이런 비물질적 또는 기타적인 여러 가지 생산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이것이 서비스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판매를 하고 운수를 하고 통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용적인 것 같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바로 비물질적 생산을 담당하는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새로운 업무의 서비스다라고 제시했던 것이 이제 나름대로 클라크가 했던 새로운 접근 방법의 디자인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유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는 어떠한 유형, 어떠한 디자인, 어떠한 하나의 패턴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았는데 크게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패턴이 있고 또는 시설과 설비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준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다이렉트로 서비스를 주는 그러한 인간과 인간의 휴먼과 휴먼의 만남의 서비스가 있는 반면에 인간이 직접 개입하거나 또 그를 관리하지 않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시설이나 또 설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주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든다면은 서비스 제공의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서비스 제공의 시점과 현장에 있어야 될 그런 경우, 예를 들면 뭐 서비스를 할 때 직접 수술을 집도하거나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직접 지시하거나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을지라도 또는 뭐 자동차 수리를 해주거나 이것도 또한 서비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서비스에 수술을 하거나 또 서비스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뭔가의 물질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과정만이 아니라 그 외에 나름대로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바운더리에 있는 것들이 바로 산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접근 방법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들의 디자인들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 서비스의 좀 나름대로 이제 대상이 꼭 인간이 직접 가는 것만이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착안을 하다 보면 어떨까요? 직접 가지 않더라도 컴퓨터상에서 또 나름대로 원격 조종을 통해서 그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하는 대상이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서비스를 하는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서비스를 한다고 할 수 있겠고 또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에게 할 때는 기관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의 대상에 따라서 제공해야 하는 대상에 따라서 개인을 서비스할 것이냐 또는 기관을 서비스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개인이라고 하는 휴먼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인에게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개인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이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그 안에 또 달리 세분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준다라고 하는 거 그냥 막연히 서비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 서비스 안에는 상당히 많은 이념과 가치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서비스를 주러 갑니다라고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아동에게 서비스를 주러 가는데 아동에게 상담을 준다라든지 아동에게 어떤 컴퓨터를 제공한다든지 아이에게 어떠한 상품권을 제공하러 간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이러한 이제 아이템들을 만들어내고 그에게 맞는 또 다른 서비스의 하나의 툴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종합적이고 좀 더 과학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를 좀 보자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소셜 웰페어에 서비스를 주러 갑니다라고 할 때는 좀 이렇게 너무 좀 브로드한 서비스의 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어떤 그 집에 가서 뭐 집을 고치러 갑니다라고 할 때는 집에 대한 집을 다 고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수리하러 간다라고 하면 집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리해야 된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죠? 그들에게 식사 제공하러 갑니다라고 하면 식사 제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식사를 제공할 거라든지 뭔가를 좀 구체적인 서비스로 이제 그러한 테마로 만들어서 그 테마에 맞도록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학문을 한다, 또 우리가 뭔가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막연한 브로드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뭔가 좀 체계적이고 구체화시키고 뭔가 그 부분을 나름대로 라인에 맞춰서 진행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지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좀 생각하면 될까요? 사회복지를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바라보면 사회복지가 꼭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뭐 쉽게 예를 든다면은 많은 법령들이 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법령과 규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규정들의 틀에서 맞춰 하다 보니까 정작 그 본래적인 오리지널 미닝을 빼뜨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건너뛰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논리와 그 방법과 그러한 하나 이론적인 틀을 갖고 와서 보는 것이 바로 경영학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보는 것이 복지와 경영이라는 것이죠.
만일에 이것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틀에서 또 갖고 오게 되면 복지와 경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뭔가 그것을 체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온다면 복지와 보건이 함께 맞물려서 보건복지적인 측면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심플한 순수 학문이 아니라 바로 응용 학문이다. 응용. 그래서 사회학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복지를 바라볼 수 있겠고요. 또 종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종교 사회복지가 될 수 있겠고요. 학교라고 하는 마운드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복지적인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의료계 쪽에서 보다 보니까 의료복지가 되는 것이고, 이런 다양한 측면, 또 이제 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세팅된 장소에서 보면 군 사회복지가 또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복지와 경영은 이제 이 마인드가 경영에 대한 마인드만 정확히 알 수 있으면 그 경영에 대한 그 아이디어와 그 개념과 이론적인 틀과 그러한 방법적인 걸 가지고 복지와 연결시켜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이러한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단순히 아동복지 서비스를 하러 갑니다. 노인복지 서비스를 하러 갑니다. 이제 이러한 좀 너무 브로드한 분위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노인복지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자, 노인이라고 하는 대상이 얼마나 수백 가지의 하나의 노인을 정의할 수 있고, 노인의 서비스가 뭐 경제적인 서비스를 하러 가는 것인지, 물리적인 서비스를 하러 가는 것인지, 어떠한 의료적인 서비스를 하러 가는지, 아니면 그냥 가사 서비스를 하러 가는지, 뭐 어마어마한 이 테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하게 노인복지하러 갑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새로운 think different를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가능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서비스에 대한 과학적인 측면을 좀 보자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서비스 차량을 가지고 두 사람이 어떤 노인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 가서 문을 열고 그분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서비스를 주고 그에게 대한 또 예를 들어서 가사 서비스든 또 어떤 물리적인 물리 치료를 하러 가든지 뭔가를 하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서비스를 줘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서비스를 주고 또 왔어요. 왔더니 또 다른 팀들이 가가지고 또 그분에게 또 목욕 서비스를 또 진행하고 있고 또 그 목욕 서비스 팀들은 또 많은 그 물자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에게 이 클라이언트에게 목욕 서비스를 하고 왔더니 또 밑반찬 서비스 팀들이 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에게 또 서비스를 준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간단한 그냥 일반적인 복지 관이나 또 복지센터라든지 일반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아주 일부분의 그냥 큰 그림들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보면 이 클라이언트는 그렇죠? 뭐 오전에는 A팀에서 왔다 가고 또 조금 지났더니 B팀이 또 왔다 가고 조금 지났더니 또 C팀이 왔다 가고 자,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개인 서비스를 위해서 그날 하루에 투입됐던 그러다 저녁에는 또 뭔가 또 다른 서비스가 간다면 D팀이 있다고 합시다. A, B, C, D팀이 이 클라이언트에게 집중적으로 오늘 하루 서비스를 줬는 것을 한번 나름대로 그 비용적인 것으로 따져보고 시간적으로 따져보고 투자 인력을 따져보고 나름대로 그에게 들어간 자원들 모든 것들을 뭐 교통비를 다 통합해서 보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이에게 투입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받는 프로그램은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시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전달되고 하는 이 모든 인적 자원들을 하니까 한 10여 명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 투입된 재정적인 것, 인력적인 것, 시간적인 것 그러한 모든 프로세스의 과정을 보니까 그에게 투자했던 그 자원을 가지고 만일에 그걸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스템화돼 가지고 A팀에게 모든 걸 다 전달돼 가지고 A팀이 일사불란하게 다 전달을 해주고 다 냉장고에 넣어줄 거 넣어주고 목욕시킬 거 목욕시켜드리고 물리치료할 거 물리치료하고 다 정리를 하고 딱 온다면 굉장히 적은 예산을 들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면 B팀, C팀, D팀은 오히려 A라는 사람이 아닌 B, C, D, E 여러 사람들을 더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서비스를 받는 입장의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A팀, B팀, C팀, D팀 오면 되게 혼란스럽고
혼재되고 또 오버랩되어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A 기관, B 기관, C 기관, D 기관이 실제로 한 클라이언트에게 집중적으로 가는 사례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A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전산화시켜 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주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면, 아, 오늘 A팀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네트워크가 되고 만들어지고 연결이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네트워크의 프로그램들이 투명하게 잘 효과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명절이 다가오고 어떤 서비스를 받는 그런 때가 되면은 막 여러 기관들이 그 함께 투입돼서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클라이언트의 집에 가서는 막 쌀을 싸놓기도 하고 또 의료 그러한 그 나름대로 의료에 대한 그러한 그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이 비효과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이 줄여가고는 있지만 자, 그렇게라도 줄여가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뭔가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좀 더 새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러한 서비스를 주는 것들이 이제 어떤 너무 브로드한 분위기에서 어떤 즉흥적인 또는 어떤 계획되지 않은 이런 서비스를 보다도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구체적이고 더 나아가서 뭔가 과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접근하고 서비스를 주자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목적은 뭘까요? 그 목적은 영리적인 것이나 또는 비영리적인 것이나 이 두 가지 측면을 항상 우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서비스는 영리적인 측면으로 서비스를 줘야 될 때도 있겠죠. 자, 이 부분을 투입해서 내가 이 들어온 서비스를 가지고 서비스를 영리적으로 돈을 받으면서도 영리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든다면 어떠한 그 카페에서 커피를 판매하면서 그 커피의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사회복지의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이러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재단에서도 사단법인에서도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 카페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 카페에서 나름대로 서비스로 커피를 파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투입돼서 진행을 합니다. 또는 나름대로 준사회복지사들이 나름대로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커피 속에 나름대로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매된 것들을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커피 교육을 그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나름대로 그것을 나름대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투입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은 영리적인 부분이지만 사실 그 부분이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담보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자꾸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운전을 파킹하는 장소가 나름대로 이곳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파킹장이 여러 개 있더라도요.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내가 늘 파킹했던 그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다 파킹하는 것이 일반 보통 사람들의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차가 있으면 괜히 그냥 기분이 조금 언짢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꼭 거기에만 하려고 하는 또 음식점에 가서도 자기가 앉는 그 이름표가 없더라도 꼭 앉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 그 자리에 가서 앉는다는 것이죠. 또 음식점을 가더라도 본인이 갔던 그 음식점을 늘 찾아가는 습관.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한두 가지 예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스타일도 너무나 우리가 픽스되고 고정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업무 일지를 쓰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또 나름대로의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과 시간적인 거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쭉 점검해 보면 본인도 모르게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일상적인 하나의 프레임을 갖춰놓고 그 안에서 자기가 더 이상 새로운 거를 개발하거나 또 새로운 디자인을 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틀 속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으로 일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에서 낭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서비스적인 측면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겠고요. 서비스의 어떤 전달하는 서비스를 또 운영하는 그런 하나의 상황으로 본다면 일반 큰 틀로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관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회복지 서비스가 공공기관인지 민간기관인지 또는 민과 관이 파트너가 되어서 하는 또 서비스 기관도 있겠죠. 그래서 관과 민이 파트너십이 돼서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모색하고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포커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사전 서비스죠. 서비스를 주기 전에 비포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비포 서비스는 뭘까요? 비포죠. 비포 서비스는 서비스를 줄 때 사전 서비스예요. 내가 A라는 서비스를 주기 전에 그 전에 서비스의 예비적인 측면으로 이런 서비스가 이제 전달될 것이고 또 이러한 서비스가 전달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공지해주고 안내해주고 서비스를 주는 거죠. 그러한 측면이 상당히 또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포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이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준비하는 단계죠. 오늘 이러한 서비스가 나에게 올 것이구나. 나한테 오늘 밑반찬 서비스와 또 어떤 부엌에 대해서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와서 견적을 내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 나름대로 수리를 해주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포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포 서비스가 있은 다음에는 또 인 서비스가 있어요. 인 서비스. 인 서비스는 뭐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서비스를 주겠습니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공지를 했는데 이제 서비스가 진행되는 거죠. 이제 직접 그 시간대에 와서 밑반찬 서비스도 주기도 하고 목욕 서비스도 해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부엌을 개조해주는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해주는 이러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리모델링 해주고 그리고 지나가서 나도 보니까 뭔가 이 틈새도 안 맞고 뭔가 이 간격도 좀 안 맞고 높이도 좀 장애인이 쓰기에는 너무 높기도 하고 막 이러면 어떨까요? 그냥 인 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AS죠. AS. 그래서 AS를 우리는 애프터 서비스죠. 그러니까 서비스다라고 하면 서비스를 큰 틀로 봐야 되죠. 비포 서비스, 인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서비스의 큰 하나의 디자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주러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 서비스를 주러 가는 것인지 또 비포 서비스를 주러 가는 것인지 또 애프터 서비스를 주러 가는 것인지 이 큰 단계 중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주러 간다라고 하면 인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인 서비스적인 측면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이제 어떤 기관에 제가 서비스를 주러 가기 위해서 주로 이제 방학 때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능 서비스라죠. 재능 기부 서비스를 방학 때마다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또 요양원이나 시설의 직원들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시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예를 든다면 그 가기 전에 반드시 이제 그 기관장이나 중간 관리자에게 꼭 물어봅니다. 직원들이 어떤 걸 원하느냐, 뭐 마케팅을 원하는지, 홍보를 원하는지, 또는 셀프 매니지먼트에 대한 자기 관리를 원하는 것인지, 셀프 마케팅을 원하는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의견들을 조사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직원들에 대한 성향을 한번 봅니다. 직원들이 어느 파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 또 몇 년 근무한 사람들이 많은지, 또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 사전 조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들과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 중간 컨택하고 있는 그 중간 관리자에게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번에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당신에게 뭔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비포 서비스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비포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간에 인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인 서비스.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가장 공통 분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에 대한 개념과 전략과 마케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들을 전달을 해주죠. 그리고 끝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애프터 서비스로 또 그들을 관리하고 도움을 주고 진행을 하죠. 애프터 서비스는 뭐 직접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또 간다는 것은 사실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여건들이 갔을 때 그 인원이 그대로 있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또 직원들이 또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컴퓨터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어떤 뭐 메일을 주고받고 나름대로 AS를 해주거나 또는 나름대로 문자로 또는 어떤 영상을 통해서 또는 카톡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측면으로 서비스를 주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준다라고 할 때는 항상 그냥 막연하게 서비스를 주러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비포 서비스를 주러 가는 것인지 인 서비스를 주러 가는지 아니면 애프터 서비스를 주러 가는지 이 큰 틀 속에서 한번 보면서 통찰력 있게 전달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서비스를 주러 간다라고 할 때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주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시설과 환경에게 내가 서비스를 주러 가는 것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시설과 환경에 서비스를 준다는 건 뭘까요? 뭐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거나 뭐 고쳐 주거나 변경시켜 주거나 조정해 주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들도 그것도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꼭 휴먼 서비스의 사람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서비스의 유형이 있다면 이제 서비스의 분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서비스의 분류는 정부가 하는 서비스는 정부적인 측면에서 정부 부문으로 서비스가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사법부 측면에서 서비스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행정부 측면에서 또는 군대나 공립학교나 또 기타 여러 기관들이 들어갈 때 서비스의 그 주체와 분류가 좀 어떤 구분으로 들어가는가 이러한 뭐 좀 구체적인 그런 대상의 그 어떤 그 분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민간 그 국민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도 상당한 영역의 서비스죠. 뭐 이러한 엄청난 자원에 대한 부분이나 공간에 대한 것이나 또 조직에 대한 것이나 나름대로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이런 서비스의 하나의 그 용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민간 비영리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에 또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 부분으로 볼 때는 뭐 사법부도 있겠고 행정부, 군대, 학교, 국립학교죠. 그런 여러 가지 정부가 줄 수 있는 서비스의 기능적인 기관과 단체가 있는 반면에 민간 단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민간에서도 비영리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립학교가 아니라 뭐 사립학교라든지 또는 개인이 만든 사설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뭐 종교기관인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여기서 줄 수 있는 종교적인 서비스가 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종교가 갖고 있는 자원이 참 무궁무진하죠. 종교가 갖고 있는 큰 자원이 뭘까요? 그렇죠. 인적 자원이 많죠. 인적 자원. 엄청난 인적 자원을 통해 가지고 볼런티어들을 구성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적 자원 플러스 재정적인 자원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모은 그러한 종교적인 헌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사회복지를 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뭐 재단에서는 수십억을 또 어떤 때는 그 이상의 돈들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복지의 리소스 자원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서비스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 리소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몇 가지의 리소스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GO라고 하는 리소스가 있어요. 그렇죠? GO. GO는 뭘까요?
저는 government organization 해가지고 government organization. 그래서 GO라고 하는 부분은 정부가 갖고 있는 많은 자원들이죠. 그래서 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자원을 통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예산과 자원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자원이 또 뭘까요? 이게 바로 NGO입니다.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에서 비정부 조직. 그러니까 정부가 집행하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순수 민간 단체가 회비를 거쳐서 또 개인 사비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바로 그 NGO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 한번 배운 기억이 날 텐데요. NPO. 자, non과 organization은 같은데 P라고 하는 게 뭐죠? non과 organization 같은데 P는 profit 돼가지고 무슨 뜻일까요? 이윤이란 뜻, 이윤. 그러니까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이윤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고 그 이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소스 같은 경우는 이 NGO, NPO 중에 특히 이 종교기관 같은 경우는 NGO라고 하는 기관에 들어가죠. 그래서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religion이라고 하는 뭐 어떤 프로테스탄트라든지 가톨릭이라든지 나름대로 뭐 불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종교 단체들이 실질적인 갖고 있는 자원을 이 휴먼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휴식 공간과 또 복지의 공간으로 또는 자원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물질적인 서비스를 주는 경우도 있겠고 상당한 라인 속에서 많은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측면은 이 복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당한 부분이 바로 이 릴리존이라는 종교의 큰 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러한 민간 단체가 있는 반면에 이제 영리 단체들이 주는 서비스가 있겠죠. 영리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금융업이라든지, 뭐 호텔업이라든지, 관광업이라든지, 의료업이라든지, 또 정비 수리업이라든지, 또 부동산 소개업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수없이 많은 단체, 영리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들도 바로 그것도 영리를 통해서 뭘 하는 걸까요? 그렇죠. 서비스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의미 속에서 진행한다면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제조업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처리를 해주거나 또는 회계 업무를 도와주거나 또는 마케팅 조사를 해주거나 또는 법률을 자문을 해주거나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어떤 뭐 1차적인 산업에서 볼 때는 그 뭐 어떤 나름대로 농업이나 임업이나 축산업, 수산업, 광업 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1차 산업을 통한 서비스가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 주로 많이 들었던 게 2차 산업이죠. 2차 산업은 주로 이제 제조업이나 나름대로 건설업, 공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던 것이 3차 산업을 서비스를 많이 보는데 뭐 운수업, 매매업이라든지 통신, 서비스업 이런 여러 업종들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휴먼 서비스다라고 하는 이 휴먼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휴먼 서비스의 키워드는 누가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깊이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이 휴먼 서비스를 진행하는 클라이언트를 서비스를 주는 사람들의 누가 진행하느냐, who. 그동안에 우리는 who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뭐 경영자다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지만 who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중요한 과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who라고 하는 부분을 접근하고 정리할 때에 나름대로의 who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who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주는 사람으로서 그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 여러 가지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그 여러 가지들 중에 우리가 꼭 하나 해야 될 것은 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다른대로 소셜 워커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복지를 한 사람으로서의 접근 방법으로서의 중요한 하나의 그 테마 중에 하나는 이 휴먼 서비스를 바라보는 이 나름대로의 통찰력 있는 그런 케어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케어. 자, 다시 말하면 소셜 웰페어와 매니지먼트에 조금 이 갭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부분과 또 소셜 웰페어 플러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과 또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연결되면서 매니지먼트와 소셜 웰페어가 연결되면서 나름대로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를 빼뜨려 놓을 수가 있는데 그 빼뜨리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케어라는 거죠. 케어. 케어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돌봄이라는 뜻이 돌봄. 돌본다. 라고 하는 이 케어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되는데요. 이 케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케어는 개인을 바라보는 거, 돌보는 것도 진정한 케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케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케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케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뭔가를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겠다, 누구를 돌본다라고 하는 거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서비스죠. 그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고 마음을 투자해야 되겠고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그에게 관여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조그마한 무슨 강아지를 한 마리를 기른다 하더라도 이 강아지를 케어하기 위해서 강아지에 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고 마인드도 그에게 연결돼야 되겠고 또 그 마인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하물며 한 강아지를 케어하는데도 이러한 많은 관심과 또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 케어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케어는 곧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일까요? 내가 누구를 돌본다. 내가 누구를 케어한다. 내가 어떠한 강아지 한 마리를, 새 한 마리를 케어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주는 거. giving. 자, 주는 거는 끝에 giving이라는 ing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케어를 한다라는 것은 케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케어에다가 플러스 되는 것 중에 하나가 giving이라고 하는 누가 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도 줘야 되겠고 또 물질도 줘야 되겠죠. 또 그에게 뭔가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영역을 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상당한 어느 정도의 우리가 경지에 있고 내가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많이 배가 고파요. 내가 도저히 딴 사람을 줄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절박한 상황이고 내가 힘든 상황인데 누군가에게 주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 뭔가 주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이 준다는 것이 쉬워질까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어려운 일이고 모험적인 일이고 상당히 쉬운 어려운 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기빙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두 번 주는 게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ing 형태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후로서 나름대로 경영자로서 소셜 워커로서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기의 희생이 따르고 자기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고 또 물질을 투자해야겠고 자기의 정신적인 마인드를 또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케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케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케어는 곧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 곧 케어예요. 그런데 케어를 하기 위해서 또 주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K라고 하는 거예요. K. K에서 뭘까요?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이죠. 지식. knowledge. 자, 우리가 한번 순서를 보세요.
뭐를 준다. 주는 것은 그냥 기빙하는 거예요. 기빙하는 거. 그래서 기빙하는 것은 기빙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기빙은 곧 다시 말하면 내가 뭘 줘야 되는데 자 그냥 줄 수가 없죠. 우리가 강아지에게 뭔가 준다고 할 때도 강아지를 잘 연구하고 새에게 뭔가를 준다고 할 때 새를 잘 연구하고 어떤 아동에게 뭔가를 준다 그러면 아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장애인에게 뭘 준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노인이면 노인에 대한 자 경영학으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대상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스터디라는 작업이 필요하고 스터디가 곧 다시 말하면 진단이라는 작업으로 넘어가고 진단은 다시 한번 프로그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트리트먼트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누가 이 경영자냐 누가 소셜 워커냐라고 할 때는 그냥 뭐 무늬만 소셜 워커고 무늬만 경영자가 아니라 경영자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케어라는 그러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 케어라고 하는 것은 기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틀 속에서 바로 진행이 돼야 되겠고 진행되는 그 케어는 다시 한번 접근한다면은 뭘까요? 그 기빙이라는 것은 바로 knowledge라고 하는 작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보다 나은 복지와 경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지 경영에 대한 선구자가 되고 또 복지 경영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경영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고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